안녕하세요. 훈민정음 활용한 영어 발음 표기의 고재윤입니다. 이번 강의는 영어 문법 특강입니다. 전치사와 관련된 내용을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영어 문법에서 어려워하는 파트이기도 하고 또 우리말과 어순이 다르기 때문에 많은 혼란을 겪는 표현입니다. 이 내용들을 우리말과 비교하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에게 어디에 사세요? 라고 하면은 신상 정보인데 왜 물어봐요? 이런 사람부터 네 마음속 이런 표현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웃자고 하는 이야기인데 저는 죽자고 달려듭니다. 자, 어떻게 이 내용을 한번 살펴보죠. 만약 여러분들이 서울에 살고 있다, 부산에 살고 있다, 광주에 살고 있다, 어디에 할 때 우리는 서울에서, 부산에, 부산에서와 같은 표현을 합니다. 너무도 당연하죠. 그런데 영어의 경우에는 그 단어의 뜻이 달라집니다. 어떤 순서냐면은 이렇게 물결 표시를 나타내면서 어디 어디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요. 물결 표시를 두는 단어로 우리말로 옮깁니다. 예를 들어서 전치사입니다. 뭐뭐의, to 어디 어디까지, 뭐뭐로, at 어디 어디에, from 뭐뭐로부터처럼 이 단어들의 공통점이 물결 표시를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이 물결 표시 비어 있죠. 비워놨습니다. 이렇게 비오는 단어, 이렇게 비오는 단어, 물결 표시가 들어가서 우리말로 옮겨된 단어, 이 단어들을 전치사라고 합니다. 따라서 전치사는 어떤 의미냐면 비우면 채우리, 비워져 있으니까 채워야 됩니다. 자, 비운 거, 내가 이거 비워놨는데, 누구를 위해 대비해놨는데, 혹은 다음 사람을 위해서 배려해놨는데, 이런 단어들을 우리는 품사로 전치사라고 합니다. 전치사는 이렇게 물결 표시로 되어 있고 번역을 할 때 언제나 어디 어디, 의, 어디 어디로, 어디 어디까지, 어디 어디. 자, 어디 어디라는 말을 비워놨습니다. 이 비워놓은 물결 표시에 채워야겠죠. 비우면 채우리가 전치사의 기능입니다. 전치사는 한자어로 앞전자, 둘치자, 품사, 사자입니다. 앞에 뒀어요. 왜 앞에 뒀어요? 채우려고요. 다시 한번 전치사의 특징은 뒤에 채우기 위해서 존재하는 단어들입니다. 반드시 채워야 됩니다. 뭘로 채우지요? 명사로 채웁니다. 문법 용어가 많이 들어가서 어려울 수 있는데 명사는 이름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어떤 이름을 나타내는 거, 이름을 나타내는 단어, 우리는 서울, 부산, 대전, 광주 이런 이름에 해당하는 단어가 뒤에 오게 되는 것입니다. 비오는 자리를 채우는 거, 비오는 자리를 채우는 게 전치사의 특성입니다. 영어 전치사가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말은 채우지 않고 앞에서부터 뒤로 연결되는 순서, 채울 자리를 비워놓지 않고 곧바로 들어갑니다. 명사 전치사의 순서를 가지고 있죠. 어디에 사세요? 라고 제가 첫 질문을 했는데 서울에서 이렇게 애가 뒤에 가 있습니다. 우리말하고 완전 뒤집어져 있는 순서지요. 영어에서는 어디 어디에 해당하는 단어가 in입니다. 그러면 비워놨으니까 채워야 됩니다. 뭘로 채웁니까? 서울이라는 명사로 채우는 것입니다. 전치사 뒤에는 명사가 온다는 말이 그래서 생기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어순은 다양하게 표현이 됩니다. in, 어디 어디에, 어디 어디에서. 자, 비워놨죠? 채웁니다. 뭘로 채운다고요? 명사로 채우는 것입니다. 뒤에 명사가 와서 비어있는 자리에 채우게 되는 것. 따라서 영어는 전치사 뒤에 명사가 오르고 우리말은 명사 뒤에 영어의 전치사에 해당하는 단어가 붙게 됩니다. 완전히 뒤집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말에서도 저걸 전치사라고 하느냐? 우리말에서는 조사라는 또 문법 용어를 사용합니다. 아이고, 오늘 품사 많이 듣네요. 자, 전치사는 영어에서 표현되는 거고 이걸 굳이 우리말에서 옮기면 조사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서울에서 이렇게 표현하는 말이 영어로 옮기면 in, 어디 어디에서, 어디 어디에, 그리고 서울,
뒤로 갑니다. 어디에 사세요? 인서울이요. 요즘은 인서울이 권력을 나타내는 아주 희한한 세상이 됐긴 했는데 자기 사는 곳이 아니라 서울이 하나의 권력으로 존재하기도 합니다. 자, 인서울, 서울에 가장 흔하게 쓰이는 표현이니까 제가 가져왔습니다. 저는 이런 거에 대한 거부 반응도 있긴 한데 어찌됐건 자, 서울에 이렇게 되어 있는 표현입니다. 그러면 전치사 뒤에 명사가 온다. 비우면 채울입니다. 비우면 채워야 됩니다. 그러면 이 문장은 케네디의 명연설 중에 한 부분, 케네디의 연설이 너무도 경쾌하고 힘이 넘쳐서 저는 케네디 연설 중에서 한 구절, 전치사 명사 부분만을 한번 따와 봤습니다. 비우면 채우리, 비워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채워 있습니다. 우리말 어순을 만약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오랜 역사에서, 긴 역사에서, 어떤 표현을 해도 상관없겠죠. 긴 역사에 혹은 역사상, 오랜 역사상 이런 다양한 우리말 표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 단어를 영어로 할 때 어떻게 되느냐? 에서가 먼저 옵니다. 비워놓고 채웁니다. 뒤에 명사가 왔죠. history라는 명사가 옵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또 끼어드는 단어들이 이렇게 존재합니다. 어찌됐건 결론은 전치사 뒤에 명사가 오는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비워놓은 곳 채우기 위해서 뒤에 나왔지만 한참 뒤에 나왔죠. 그렇지만 비워놓고 채우는 과정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영어의 전치사로 우리말로 옮길 때 혹은 여러분들이 암기할 때 어디어디의 어디어디에서 이런 어디어디란 말 일종의 문자 표기로 나타내면 물결 표시로 나타내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이들 전치사를 물결 표시로 이해를 하고 어디어디에 어디어디로 이렇게 외웠다면 이 어디어디라는 말이 뒤에 채울 단어구나. 지금 그 단어를 말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내용, 비우면 채우리. 이게 전치사의 영향, 그리고 전치사의 존재 이유입니다. 그러면 앞에서 in the long history 여기까지 했습니다. 세계의 오랜 역사에서라고 한다면 전치사 in 뒤에 history라는 명사가 왔고요. 여기서 하나가 끝납니다. 한 호흡이 끝나게 되는 거죠. 의미 단위가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 사이에 in이라는 단어 전치사 뒤에 명사가 왔고요. 그 사이에 다른 단어 이런 단어들이 끼어들었습니다. 이들 단어는 각각의 품사 이름이 또 존재하기도 합니다. 여기에서 the라고 되어 있는 이 단어 the이죠. 이 단어는 관사 혹은 정관사라는 표현으로 문법 용어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순서가 전치사 뒤에 관사 오고 명사 왔습니다. 그 사이에 하나 더 끼어들어 있네요. long이라는 단어. long 이 단어는 형용사입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보면 전치사, 관사, 형용사, 명사의 순서로 품사의 순서는 배열이 된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of the wall 이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of 뭐뭐의에 해당하죠. 그러면 전치사입니다. 뒤에 명사가 옵니다. 따라서 비오는 전치사 뒤에 명사가 오는 구조 이게 영어가 가진 특성 중에 하나죠. 의미 단위가 나누어지는 최소의 그리고 가장 많이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또한 전치사 뒤에 명사가 올 때 그 사이에 관사는 똑같이 여기서도 관사 있었고 여기는 관사 사용되고 뒤에 형용사 없이 자 이런 두 개 구조 어찌됐건 결론은 전치사 뒤에 명사 비우면 채운다 이런 특성을 갖는 단어들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 이걸 정리해보면 품사의 순서라고 정의해 볼 수도 있습니다. 자, 비우면 채우리, 전치사 뒤에 명사 오는 것입니다. 그 사이에 the와 같은 관사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물론 어와 on도 해당됩니다. 관사는 3개밖에 없으니까
빠르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on, the가 되는데 어와 언은 원이라는 단어, 하나라는 단어에서 출발했습니다. 이 원이라는 단어가 발음이 줄면서 on이 되었고 an, 이 관사가 사용된 겁니다. 그리고 on이 다시 더 줄어가지고 어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어떤 사물을 나타내는 단어에 원이 사용되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원이라는 단어가 세월이 흐르면서 발음 너무 어려워. 그래서 on으로 줄었고 an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on 표현되어 있지만 원으로 읽는 경우도 생길 수 있는 거고 또 어로 다시 줄었습니다. 어로 줄었지만 그 어라고 써놓고 원이라고도 읽을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단어의 줄임도 관사를 이해하는 하나의 방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의 명사 이렇게 연결되는 거죠. 전치사 뒤에도 비오면 채울이고 관사 뒤에도 비워지지는 않았지만 하나니까 뭐가 하나냐? 명사가 하나다. 이렇게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이제 명사가 어떤 명사인가 꾸며주는 어떤 단어들이 존재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제 얼굴을 보면서 뭐 잘생긴 선생님 이렇게 연결되는 거죠. 그러면 형용사 꾸며줬잖아요. 거기다 더 꾸미면 엄청, 겁나, 매우 잘생긴 선생님 이렇게 되는 단어들을 쭉 배열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케네디 연설 중에 한 구절이기도 한데 이 케네디의 활기찬 목소리 때문에 저는 굉장히 발음도 좋고 해서 젊은 친구의 그 모습, 물론 저보다는 나이가 많죠. 돌아가셔서 그렇지. 어쨌건 그 부분에서 보면 이 내용이 나옵니다. 자, 이 내용 제가 앞에서 설명한 내용들을 정리해서 제가 개발한 글자 표기로 이 문법의 체계를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의 글자는 제가 1995년부터 개발하여 나타내고 있는 영어 발음의 표현입니다. 여기에서 보면 in 나왔고요. history까지 전치사 뒤에 명사 나오는 부분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면 전치사 뒤에 명사 왔죠. 거기에 자, the라는 발음에는 th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말에 없기 때문에 우리말에 없는 글자 표기로 디귿 아래 작은 동그라미를 친 기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글자를 읽는 방법은 아래 동영상 강의 여러 곳에 나와 있으니까 자세한 내용은 참고하시고요. 여기서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말 디귿으로 이해되는 이 th 발음은 정확하게는 양니로 혀를 물고 위치는 양니 사이에 혀가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목젖이 울리는 소리입니다. 따라서 이 소리는 the 이렇게 소리가 나는 게 원칙이죠. 표준 발음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말 디귿하고 다르기 때문에 훈민정음 표기 원리를 개발하여 디귿 아래 작은 동그라미를 친 표현을 사용해서 나타낸 것입니다. 그래서 in, the 이렇게 나오는 거죠. the. 그리고 영어의 L 발음은 두 개의 리을로 쌍리을로 제가 표현하고 있습니다. 영어의 L 발음은 우리말 리을 하나가 아닙니다. 우리말 리을은 영어에서는 모음과 모음 사이에 T에서만 보이고 실제 언어 생활에서 L은 리을 두 번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이때 우리는 음소 하나는 하나의 소리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소리를 이해하기가 어렵고 또 인식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영어의 자음은 두 개의 소리 나는 경우 대표적으로 L과 X가 있습니다. X는 크스라는 소리, 두 개의 자음이 담겨 있다는 거죠. 같은 원리로 L은 두 개의 자음, 리을 두 번입니다. 따라서 이 소리, L이 맨 앞에 나올 때는 소리를 내는 과정에서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을의 입모양에서 롱 소리를 내면 됩니다. 그러니까 을 해보세요. 그 상태에서 long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을의 입모양에서 뒤에 long. 그런데 이렇게 자음이 겹치는 경우에
자음이 겹치는 경우에 리을이 두 번 있으면 앞에 글자에 달라붙어서 발음되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본 동영상 강의 중에서도 그런 표현, 우울할 때 똥 싸라는 내용 보면은 Who let the dogs out에서 who 뒤에 리을을 제가 who로 표현한 걸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같은 원리로 여기서도 the 이런 식으로 가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리을이 앞에 소리가 나면서 in the long 이렇게 연결되는 거죠. The long history, in the long history 이렇게 연결되는 겁니다. 자, 리을이 두 개의 자음일 때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우리는 훈민정음의 발음 표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앞으로 가고 뒤로 가고를 아마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history에서 시옷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가 받침으로 표기했습니다. 물론 연결돼서 뒤에 t하고 연결돼서 받침 대신에 이렇게 표기할 수도 있었지만 글자의 표기를 위해서 그냥 편리하게 받침으로 표기했습니다. S는 시옷 소리고 S 뒤에 T가 오면은 물론 티읕으로 소리를 내도 되지만 음운 현상을 볼 때 쌍디귿에 가까운 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history 혹은 history보다는 history에 가까운 소리로 표현하는 게 발음도 편리하다는 걸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케네디가 연설했듯이 the long history 그렇게 연결되는 문장 구조를 갖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 오랜 역사에서 그 다음에 of에 해당하는 단어 명확하게 F가 여기서는 V 소리로 납니다. 그렇지만 제가 받침으로 표기했듯이 우리말 옵처럼 나기도 하고 더 줄여서 어 혹은 이 정도로 소리 나기도 합니다. 또한 영어의 V에 해당하는 글자에는 영어의 V입니다. 이 V에 해당하는 글자에는 훈민정음 창제 당시의 발음 표기인 비읍 순경음을 사용해서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받침으로 이 V를 표현해서 표기한 방식이 위의 글자인 것이죠. 자, 앞에 the는 앞부분에서 연결한 거하고 같은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was 이 단어는 두 개의 받침을 글자로 사용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글자 두 개를 같은 받침의 위치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글자 표기 원리는 현재에도 우리말에서는 삼, 닭, 흙, 올 이런 단어들에 남아있죠. 이런 글자 표기는 받침 두 개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는 강하게, 하나는 약하게 소리가 납니다. 따라서 이 표현은 of the world, 드가 나는 듯 안 나는 듯 흘리는 매력을 가진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전치사 뒤에 명사 나오는 구조, 비우면 채우리고요. 이러한 표현들이 실제 영어 문장에서 이렇게 사용된다라는 내용을 가지고 살펴보았습니다. 특히 이 발음 표기로 되어 있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읽고 또 발음 연습을 하면서 영어 문법에 관련된 내용도 함께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